네, 안녕하세요. 자, 상법과 상업등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민법을 가장 먼저 할 겁니다. 민법을 공부한 다음에 상법을 보고, 상법을 공부한 다음에 상업등기법을 공부하죠. 자,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시험에 나왔느냐 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번 그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자료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거기 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연도별 합격선을 보시면 26회에서 65점, 그 다음에 27회 재작년이죠. 62.5, 28회 60.5죠. 커트라인이 2점 떨군 게 작년도 상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상법이 가장 사상 가장 어렵게 나왔고, 그것 때문에 커트라인이 60점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작년에 상법이 어려웠고,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상법이 더 어려웠다 이런 건 아니고, 작년과 비슷한 문제인데 워낙 어려운 문제니까, 작년에 워낙 어려웠으니까 올해 그 상법 시험 문제를 처음 본 수험생들은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작년에 이미 한번 적응했던 수험생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뭐 점수는 높지 않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와, 나는 뭐 문제 도저히 못 풀겠는데, 그건 경험이 없으니까, 작년도 문제 같은 풀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난이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 정도 되겠습니다. 상업등기법은 어떨까요? 상업등기법은 올해는 작년보다 한 마이너스 1, 한 문제 정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까지 그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등기법은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업등기법, 상법은 그렇다 치고 상업등기법이 문제인데, 상법 공부하다 보면 등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법원에 허가를 받는다,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요거를 상업등기법과 비상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법과 상업등기법은 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과목. 자, 그렇게 되면 민법은 40문제죠. 자, 그런데 상법과 상업등기법, 비상법을 한 과목이라고 본다면 상법 30문제, 그 다음에 상업등기법 15문제, 즉 우리 시험에서 물론 이제 가등법도 민법이니까 뭐 민법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법과 상업등기법을 합치면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상법 자체로는 등기나 허가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법을 공부할 때는 이걸 공부 안 하죠. 근데 상업등기법이나 비상법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상법에서 공부 안 했던 내용을 그냥 또 상업등기법에서 하게 되니까, 근데 상법에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넘어간 부분을 상업등기법, 비상법에서 다시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업등기법, 비상법을 공부 안 하고 상법을 공부한 거 가지고 푼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법은 그렇다고 하고, 자, 보시면은, 자, 제3과목에 있는 상업등기법, 거기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분석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난이도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하. 이게 바로 상법 지문이에요. 즉, 상법 지문만 가지고, 상법 조문만 가지고도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난이도 하인데 몇 문제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절반 정도로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법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상업등기법, 비상법을 까놓고 얘기해서 공부 안 해도 절반은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공부 안 하고 한 반 타작한다? 그러면 올해같이 그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험에서는 꽤 많은 부분을 건진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찍어서 한두 문제 더 맞추면 10문제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법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상법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법 기출문제 분석을 보시면 상법은 솔직히 민법보다 조문수가 많아요. 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과 상업등기법, 비성법을 한 과목이라 본다면 상법을 공부할 때 그 상법 자체를 위한 공부와 그 다음에 상등법, 그 다음에 비성법을 위한 공부,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상법 자체로는 수많은 조문들 중에서 판례가 많이 있는 조문들, 알겠죠? 이런 조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올해 문제를 보시면 조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상 없어요. 없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10문제 정도는 그냥 조문 가지고 푸는 겁니다. 판례도 하나도 없이 그냥 조문 가지고 푸니까 기본적으로 한 3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조문 문제로 다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조문만 있는 게 한 문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조문 수가 민법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판례가 있는 조문들, 이런 조문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법은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변호사 시험이나 또는 법원 등기직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시험에서 판례들이 보통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시험 등기직에서 최신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시험 쪽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올해 그 변호사 등기직 기출 문제 중에들의 판례 중에 3개 판례가 그대로 그 법무사 시험에 똑같은 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 공부를 할 때 변호사나 등기직 기출 판례들을 여기다 조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조문들은 뭐냐? 나머지는 이제 판례가 없는 조문들이죠. 나머지 조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등기소에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상법 시험에는 안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상법 시험에 안 나오는 지문인데 문제는 이런 지문들이 상업등기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의 시험 지문으로 나오고 그게 다 정답문항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에서 상법 시험을 공부한다고 이것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게 별로 어려운 조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상업등기법, 비성법에 나오면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보긴 봤는데, 강의할 때 듣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상업등기법, 즉 난이도 하 문제를 못 맞추는 거죠. 뭐 난이도 하 문제 한 6, 7, 8문제를 그냥 날려버리고 그럼 찍으면 몇 문제 맞을까요? 30문제 맞는 거죠. 난이도 상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례라든가 그런 아주 최근 선례, 예규, 복잡한 내용들 하니까 난이도 상문제를 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난이도 하되는 문제는 전부 다 상법 조문들인데 그걸 못 맞추니까 점수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찍어도 5문제 정도, 5, 6문제 그 정도밖에 못 찍으니까 그래서 상법 공부할 때 아예 상업등기법, 비성법 그래서 상업등기법, 비성법 15문제에서 순수하게 상업등기 총론, 비성법 총론 한 3, 4문제를 빼게 되면 10문제 이상은 다 상법 조문이니까 그래서 상업등기법, 비성법을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크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상법이 최근 제가 이제 그 총평에서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객관식 교재가 있는데 객관식 교재가 있어요. 주로 이제 기출문제를 쭉 목차순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기출문제가 한 2010년도 이후, 그 다음에 내년에 나오는 교재는 2020년 3년도 문제까지 있겠죠. 그런데 이 객관식 교재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쭉 보면은 난이도가 아주 높아졌던 게 21년도, 22년도, 23년도 문제. 근데 전체 객관식 교재 안에서는 이런 지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고 그 전에 기출문제들, 그 전에 오래된 기출문제들 있죠. 이건 쉬워요. 쉽다는 거죠. 그냥 조문만 쭉 나열돼 있고 판례도 가장 기본적인 판례들, 조금 간단한 판례들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험생들이 객관식 교재하고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은 뭐 최근에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쓱 넘어가고 어렵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별로 보자면 10문제 정도 있다면, 한 20문제 정도 있다면, 이런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될까요? 30문제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 있는 그 과거 기출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앞부분에 있겠죠.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거는 조금 나오지 않냐? 이런 어려운 문제는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출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온다고요.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고 여러분이 끝부분에 있는 아주 난이도 높고 긴 문장들 그런 문제들 서로 문제가 꽉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상법은 이제 공부 방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그러니까 한 21년도 이후 올해까지 3년이죠.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21년도, 22년도 그런 기출 문제를 보고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계속 이런 게 갈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의 흐름 같아요. 그래서 올해 딱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 있구나. 더 이상 뭐 옛날 기출문제, 과거 기출문제는 그래서 저도 2010년도 이전 기출문제는 이미 과거 개정을 일단 지웠지만은 이제는 한 2015년도 이전 문제까지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맞게 시험 그 흐름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상법을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 이제 기본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교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기본서 공부하고 객관식 공부할 때는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이놈의 학원 모의고사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죠. 예? 내가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 같다는 거죠. 이 모의고사는 선생님들이 가장 최근 문제의 경향을 따라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 정도 그 흐름을 보고 문제를 만드니까 과거의 기출문제하고 많이 갭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공부도 흐름에 맞춰야 돼.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혼자 독학하듯이 그냥 나는 그냥 책 보고 쭉 봐가지고 시험장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경향을 따라서 공부한다는 것 그런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상법 기출문제 분석에서 지금 자 판례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판례 없는 게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이 들어가 있지만 조문을 제가 뒤에다 배치했죠. 그러니까 조문이 답인 문제는 조문을 앞에다 빼고 그 다음에 판례가 답인 문제는 앞으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판례가 답이죠. 판례가 답이라는 거죠. 판례가 답이고 제가 이제 해설을 달다가 두 개 지문은 판례 자체가 검색이 안 돼요. 분명히 판례 지문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돌려가지고 어떤 협회지에서 나오는 그 미간행 판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그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법보다는 훨씬 쉬워요. 민법처럼 판례가 그렇게 방대하게 많은 판례는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판례를 자꾸 강조하니까 판례를 외울 게 너무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 비하면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판례를 공부 안 하고 그냥 쭉 나열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제가 이제 총평에도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조문을 쭉 보고 그냥 판례 결론만 보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판례 하나가 세 문항 이런 식으로. 워낙 긴 판례를 짜게 쪼개가지고 세 문항 가지고 그 다음에 결론 문항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문항을 바꿔가지고 답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이미 민법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스타일은 민법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트라인이 올해 제 생각에는 작년도 60점 나올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커트라인이다 했는데 그 전년도 62.5에서 60.5로 떨어진 건 상법 때문이고 올해는 난이도가 상법이 그 더 이상은 안 내려갔으니까 상법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상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난이도 그렇게 바뀐 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과목들이 지금 난리죠. 난립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비슷하거나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상법이나 상업등기법도 워낙 수험생들이 공부 안 하니까 그렇게 떨어질 것도 없어요. 상업등기법 원래 바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점수도 없어요. 그래서 상업등기법은 크게 변수가 아닐 것 같고 상법도 변수가 아닐 것 같고 다른 과목에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상법이나 상업등기법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 저도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강의 방법도 바꾸고 그래서 과거에는 변호사 시험 문제는 그렇게 참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문제하고 법원직 시험 문제하고 같은 분들이 출제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판례가 나오는 거죠. 결국 판례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특히 상법이나 특히 문제되는 건 2차 과목이 없다는 겁니다. 민법은 뭐 어떤 방법을 하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민법은. 2차까지 있으니까.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목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거지만 1차밖에 없는 과목, 이 상법, 상업등기법 이런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강의 요령, 아니 강의 요령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요령을 먼저 터득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21년도, 그러니까 더 깊게 잡아서 한 19년도 이전의 기출문제, 19년. 더 나가서 한 15년도 이전 기출문제는 다 쓰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분들이 그걸 참고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출문제 자꾸 어떻게 이런 옛날에 나왔으니까 또 나오지 않겠냐.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 그런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최근 문제를 보고 그 최근 문제 유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버릇을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법이나 상업등기법 즉 1차밖에 없고 공부량은 방대하고 이런 과목들은 좀 요령껏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득점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는다. 요 정도로 제가 생각에 상법 30문제 중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은 25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즉 거기 보험법 보세요. 보험법. 전부 다 난이도가 상이죠. 보험. 이거 민법 채권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민법 채권법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법을 날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수험생들이 꼭 물어봐요. 어느 부분을 날리면 됩니까? 회사편을 날릴까요? 근데 보험편은 4문제에서 5문제인데 솔직히 말해 보험편은 여러분이 풀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민법의 채권법 어려운 판례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맥시멈 25문제 정도. 그다음에 상업등기법은 15문제죠. 15문제. 15문제라면 맥시멈 10문제 정도. 이 정도 목표로 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차가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 포기하고 이 정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이제 상법은 민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두세요. 민법은. 그러니까 상법은 공부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제 처음 시작하죠. 민법을 시작하고 나서 민법을 다 공부한 다음에 상법을 들어갈 때는 좀 배제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빼도 되는 것,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야 나중에 상업등기법을 이중으로 공부하는 그런 부담을 덜게 되는 거죠. 상법 열심히 하게 되면 상업등기법 비서법은 말 그대로 그냥 난이도 하문제, 절반은 일단 맞춘다. 이런 생각이고, 조금만 더 맞춘다. 이런 생각하면 1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과목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